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4일 마감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좀 바뀌었네요. 네. 뭐 여러분들도 좀 느끼셨겠지만 그동안 소강 상태였던 업종 몇 가지가 움직임을 줬습니다. 네. 우선 대표적으로 이제 바이오, 네, 그리고 제약 쪽이 움직였네요. 보시다시피 바이오 쪽이 지금 알테오젠, 뭐 바이오니아, ALB 바이오 그동안 조정폭이 컸던 아이들을 위주로 쭉 반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약 쪽도 덩치가 큰 한미약품이 13%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게임, 네, 넷마블, 네, NC소프트 이런 4% 정도 반등이 나왔네요. 이제 그동안 보시면 이 종목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좀 조정을 보였죠. 보시면 네, 한 1년, 2년, 한 2년 정도의 굉장히 긴 조정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 주들이 계속 조정을 받다가 오늘 좀 저가에서 셔커버링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동안 이제 2차전지, 로봇 뭐 이런 쪽에서 계속 뭐 신고가 행진을 하다가 오늘 조금 주춤한 틈, 이제 어제 테슬라가 좀 조정을 받았죠. 이제 요런 거 움직임 포착하고 좀 차익 실현하는 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RF세미, 뭐 지금 코스모, 신소재, 뭐 이상 급등주들이 지금 보면 2차전지 뭐 관련된 이슈만 나오면 상한가 가고 그랬던 종목입니다. 로봇 관련, 뭐 2차전지 관련, 뭐 이제 그 리튬 관련, 네, 뭐 오늘도 상한가 간 종목이 제넌 에너지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저도 그 스펙주 상장될 때부터 지켜봤는데, 이 제넌 에너지는 지열을 이용해서 나온 그냥 스펙주였는데 시가총액이 당시 한 500억, 300억 굉장히 소규모 회사였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공시가 나온 게 보면 웃깁니다.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뭐 리튬 관련돼서 또 뭐 하겠다, 뭐 이스라엘의 리튬 추출 기업 최대 주주 등극, 이 웃기죠.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도 뭐 다양하긴 하겠지만 지분도 바뀌었습니다. 보니까 당시에 제가 상장될 때 봤었던 리튬 코리아라는 지분이 또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에넌 에너지가 지열 에너지의 기업이었는데 이제 뭔가 리튬 쪽으로 바뀌었죠. 뭐 700원 하던 게 2,000원 이제 스펙 상장되고 13,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재무나 뭐 어떤 기업의 어떤 변화는 없었어요. 뭐 계속 적자, 보시면 매출액이 170억에 영업이익이 30억 적자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 5천억짜리 회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냥 리튬 한다고 해서 5천억. 그러니까 지금 리튬 뭐 회사 인수했다, 아니면 리튬 회사가 인수했다, 리튬 코리아 뭐 리튬 어쩌, 리튬만 들어가면 그냥 주가가 10배 올라갔습니다. 이게 비성적인 거죠. 예, 이거는 거품입니다. 예, 예전에도 튤립 버블 1600년도에 뭐 미시시피 버블, 뭐 코스닥 버블, 닷컴 버블, 뭐 버블은 다 그랬어요. 예, 뭐 이렇게 그 단어가 들어가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항상 큰 아픔이 있었죠. 바로 직전에 코로나 때 코로나 백신 치료제, 백신 이슈만 불면 다 올라갔거든요. 그때 이제 우후죽순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폭락하고, 지금 이제 완전히 바닥을 치던 종목들이 오늘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SK 바이오팜, 뭐 유한양행, 뭐 한미약품, 뭐 셀트리온, 그냥 다 백신 개발한다 했거든요. 다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다 떨어졌죠. 예. 이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신풍제약 뭐 나왔나요? 약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만원 갔던 게 18,000원이에요. 리튬, 우리나라에서 뭐 리튬을, 광산을 뭐 발견할 겁니까? 아니면 뭐 리튬이 없던 리튬이 갑자기 나오나요? 아니면 뭐 리튬이 막 갑자기 고순도로 바뀌나요? 아니거든요. 그냥 지금 테마가 부니까 이제 너도 나도 그냥 리튬만 되면 주가가 폭등하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옥석가리가 쫙 됩니다. 그럼 아니다. 뭐 대주주 차익 실현했다, 순매도 나왔다, 뭐 조사 들어온다, 이러면 이제 주가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리튬 광산 근처도 못 가는 거거든요. 리튬 개발도 못 하는 거거든요. 건전지 안 나오는 거거든요. 배터리 시장 뭐 이상이 되는,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예. 하겠다라는 거는 오케이,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10개 중에서 5개는 안 될 거고 5개가 되면 이제 대박이 나겠죠. 근데 그걸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구별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올라간다고 보는 거고, 다 올라간 거 잘못 잡았다가는 둘 중에 하나는
쪽박 찬다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르면 안 하는 게 낫다. 예, 내 돈을 지킬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나는 내 돈이 없어져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없어져도 되는 돈 이런 걸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고요. 뭐 시장이 이제 계속 주식시장은 바뀝니다. 뭐 지금 AI, 뭐 GPT 뭐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 뭐 AI, GTP가 주식을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되는 척 하겠죠. 되는 듯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될 수 없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리포트가 나오고 아무리 좋은 뭐 주식 챗GPT가 리포트를 써서 주식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결국 그 내용을 보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죠? 욕심을 내서 주식을 좀 더 사게 되거나 아니면 주식을 이제 어느 정도 적정가가 챗GPT가 예를 들어서 뭐 목표가가 5만 원으로 했는데 5만 원인데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더 올라가는구나. 또 욕심이 들어서 6만 7만 원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심이 컴퓨터는 따라갈 수가 없다. 예. 우리 인간의 욕심을 컴퓨터가 계산할 수가 없다. AI도 아무리 인공지능 AI가 나오더라도 수학적인 뭐 디지털 부호인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0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지언정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지언정 욕심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천재 수학자가 1등을 지키기 위해서 욕심을 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욕심 때문에 못 일어났어요. 시험을 못 쳤어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시험은 칠 겁니다. 컴퓨터가 이기긴 하겠죠. 수학은. 근데 주식은 다르다는 거죠. 예, 분명히 AI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10만원 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10만원 갈 거라는 예측이 맞다고 생각한 인간들이 그 주식을 미친 듯이 사버리면 11만원, 12만원 이미 10월, 그래서 4월 7일 날 10만원 갈가로 예상했는데 오늘 벌써 10만원 돌파해버려요. 상한가 가버리는 거죠. 그게 인간의 욕심이고요. 그걸 보는 인간이 또 너무 공포스러워서 또 심리적으로 무서워서 수익시를 하면서 파는 거죠. 팔다 보면 10만원이던 주가가 갑자기 7만원, 6만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무서워서 사람의 인간의 공포로 주가가 5만원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4월 7일날 10만원 간다고 했는데 AI는 주가가 10만원커녕 5만원도 못하는 거죠. 왜? 너무 무서워하는 인간들이 더 떨어질까봐 다 팔아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AI에서는 10만원 간다고 했는데 초대형 악재가 9시 뉴스에 딱 나온 거죠. 그게 9시 뉴스에 오늘자로 나온 거죠. 지금까지 계산했던 10만원의 목표가는 오늘 전의 정보고 오늘 정보는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의 AI는 인간의 공포심과 욕심이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예측 불가능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도 지금 우리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또 급격히 바뀌고 있다. 급등했던 종목은 수익 실현 욕구가 또 생기겠죠. 그 다음에 저평가된 종목은 싸게 사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평가됐던 급등했던 주식들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제 무서워서 좋았던 주식들도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고 무서워지는 종목으로 바뀔 수 있겠죠. 계속 우리 인간은 마음은 바뀝니다. 투자자들의 마음도 바뀌고요. 자문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바뀝니다. 주식 호가도 계속 바뀌고요. 이러다 보면 주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절대 조정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요. 주식은 제롬 파월 의장은 절대 금리 인상은 없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절대 조정 없다고 했던 그 수많았던 주식 예언가들, 전문가들 전 단 한 명도 그 조정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조정 없는 주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정 없는 주식이 세상에 있었나요? 애플, 테슬라 그 좋다던 주식들도 다 조정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2차전지만 조정이 없을까요? 코스닥 버블 때도 다 그랬습니다. 닷컴 버블 때도 그랬습니다. 튤립 버블 때도 그랬습니다. 버블일 때는 다들 조정이 없다고 해요. 근데 그 버블이 꺼지면 이제 그 조정 없다고 했던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있는지 만나볼 수가 없어요. 영원히 그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조정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아마 주식 방송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방송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급등주 얘기를 안 해요. 저는 플랫하게 움직이는 주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 급락하지도 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주식들, 우량 기업들에 대해서 커멘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성장해 나가고 우리 기업들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서 차츰차츰 주식들이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률과 기업의 성장 곡선과 함께 가겠죠.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떨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또 주식시장은 계속 살아 유지된다는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괜찮아질 겁니다. 현대백화점이 계속, 롯데백화점이,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이 계속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백화점에 있는 의류 브랜드들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루이비통, 샤넬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계속 그 자리에 있고요. 그 중에 안 좋았던, 잠깐 반짝반짝했던 브랜드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합니다. 당시에 엄청 화려했던 게스, 지금 별로 안 쳐주잖아요. 근데 루이비통은 계속 루이비통이잖아요. 그렇죠? 1등 명품은 계속 명품이고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은 그때그때 한철이다. 그래서 저는 주식도 명품 주식을 해야 된다. 우량주를 해야 된다. 좋은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그 한철이 아니라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나중에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하신 분들은 올해는 힘들긴 하죠. 그게 힘들긴 하지만 분명히 주식 투자로 성과를 얻을 거고, 그런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안정감, 정신적인 안정감이 들면서 자신의 삶도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